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시속 92km의 힘으로 75도 크로스 레그 슛 뒤에서 한 이상한 점을 분석해 발견했다. 최근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이 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까?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com은 지난 1일 이하 한국 시각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팀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포지션별로 선정한 것. 이에 따르면 손흥민은 4-4-2 포메이션의 왼쪽 윙어의 이름을 올렸다. 최근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끈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손흥민은 지난 18라운드 에버턴전에서 11호 골, 19라운드 브라이턴전에서 도움을 기록한 뒤 20라운드 본머스전에서는 12호 골을 넣었다. 또 손흥민은 지난 본머스전 이후 또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이는 2023-24 시즌에만 무려 8번째. 특히 손흥민은 지난달 열린 7경기에서 4골 -4 도움의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이는 토트넘의 상승세로 이어졌다. 토트넘은 현재 4위 진입 문턱까지 와 있다. 이에 손흥민이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에 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미 손흥민은 4번이나 이달의 선수에 오른 바 있다. 만약 손흥민이 5번째 이달의 선수에 오를 경우 이는 로빈 판 페르시,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와 동률을 이루는 것. 특히 손흥민이 5회 수상을 이룰 시 위에는 6회 수상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스티븐 제라드, 7회 수상의 세르기오 아게로, 해리 케인만이 남게 된다. 놀라운 활약으로 지난달 4골 -4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팀을 넘어 다시 이달의 선수에까지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본체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써니 애착인형 오른쪽 화살표 기량 급성장 사르. 토트넘과 2030년까지 장기 계약. 형 옆에는 내가 꼭 붙어 있을 거야. 늘 팀 선배이자 주장인 손흥민, 30일, 이 곁에 딱 붙은 채 지난 동료애를 보여준 탓에 국내 팬들에게 써니 애착인형으로 불리는 미드필더 파페 마타르 사르, 20일, 가 토트넘 호스퍼 구단과 무려 2030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토트넘은 기량이 급성장해 이제는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은 젊은 미드필더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장기 재계약을 선물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3일, 한국 시각, 사르가 토트넘과 새로운 장기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토트넘 구단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르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걸 알리게 되어 기쁘다. 2030년 6월까지 계약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세네갈 출신인 사르는 프랑스 리그 1 FC 메스에서 기대주로 성장하다가 2021년 8월에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하지만 곧바로 원래 소속팀 FC 메스로 임대됐다가 지난해 여름에 다시 토트넘에 합류해 EPL 무대를 밟았다. 첫 시즌이던 2022-2023 시즌에는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의 지휘를 받았는데 주로 백업 역할을 하며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14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받으며 잠재력을 폭발시킨 덕분에 주전 미드필더로 급성장했다. 특히 사르는 토트넘 입단 초기 손흥민의 도움 덕분에 팀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사르는 10살 위의 선배이자 현재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의 곁에 딱 붙어 지난 동료애와 존경심을 표현하곤 했다. 손흥민 역시 특유의 친화력과 밝은 표정으로 사르의 애정 공세를 받아줬다. 덕분에 사르는 써니 애착인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 경기에서 햄스트링 쪽에 부상 증세가 생기자 손흥민의 품에 안겨 펑펑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시즌 주전으로 성장한 사르는 주급도 기존 1만 파운드, 약 1,600만 원에서 7만 5천 파운드, 약 1억 2,400만 원로 무려 750%나 인상됐다. 토트넘이 젊은 사르의 재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종전 2026년에 만료되는 계약도 4년을 늘려 2030년까지 연장했다. 3. 개인 조건 합의 완료. 토트넘. 토디보 대신 루마니아 국대 DF 영입 임박.
토트넘 호스퍼가 라두 드라구신 영입에 가까워졌다.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2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라두 드라구신의 계약에 대해 이탈리아 제노아와 협상 중이다. 두 클럽은 드라구신 거래에 대한 논의에 갇혀있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최근 여러 수비수와 연결됐다. 수비 공백이 있기 때문 시즌 초반 미키 판 더 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면서 수비를 이끌었다. 둘의 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다. 구단 역사상 최고의 출발을 알리며 리그 선두를 달렸다. 지난 11라운드 첼시전을 기점으로 수비가 흔들렸다. 판 더 펜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로메로는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토트넘은 2일에서 4대 패를 기록했다. 첼시전 이후 로메로가 3경기 출전 징계에서 복귀했지만 판 더 펜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최근 로메로마저 부상으로 이탈했다. 물론 수비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에릭 다이어가 있었지만 중책을 믿고 맡기기엔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이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고 있으나 최적의 포지션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강이 필요했다. 토트넘이 향후 우승을 노리기 위해선 정상급 수비수가 3명 이상 있어야 했다. 토트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비수 영입을 예고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다른 중앙 수비수를 영입해야 한다. 우리는 약간 불안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수비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토트넘과 연결된 수비수는 프랑스 니스 소속 장크레르 토디보였다. 이번 시즌 14경기 출전하면서 팀 수비에 공헌하고 있다. 소속팀 니스는 파리 생제르맹 승점 37에 이어 리그 2위 승점 32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축구 이적 시장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토트넘은 토디보 이적 협상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빠르게 드라구신에게 접근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도 영입을 승인했다. 드라구신은 유벤투스 유스팀을 거쳐 2020-21 시즌 성인 무대에 데뷔했다. 다만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탈리아 세리에 A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출전하긴 했으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나마 코파 이탈리아에서 2경기 풀타임 출전했다. 이후 기회를 위해 세리에 B 제노아로 이적했다. 2022-23 시즌 팀 핵심 수비수로 올라서며 40경기 4골을 기록했다. 제노아는 드라구신의 활약에 힘입어 세리에 A로 승격했다.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드라구신은 아직 21살에 불과하지만 이미 A 매치 13경기를 치렀을 정도로 경험이 있다. 중앙 수비수는 물론이고 좌우 측면 수비도 소화 가능하다. 191cm의 장신을 활용한 공중볼 경합에 능하다. 키가 큰 다른 수비수들과 다르게 스피드도 준수해 공격수와 1대1 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 세트피스에서 간간히 득점을 만들기도 한다. 이번 시즌 21경기 2골 1도움을 올렸다. 선수의 에이전트가 직접 이적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에이전트는 우리도 떠나고 싶지 않지만 만약 드라구신의 커리어를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구단이 온다면 그를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제노아를 떠난다면 좋은 팀을 가야 한다. PL 상위 5에서 6위 팀이나 이탈리아 상위권 팀으로 가야 한다. 이 팀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드라구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기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로마노는 드라구신은 토트넘과 개인 조건 합의를 마쳤다. 토트넘이 제안한 모든 세부사항을 수락했다. 토트넘과 제노아는 조만간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스포르트는 양구단 사이의 의견 차이는 크지 않다. 협상을 통해 거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이 드라구신 이적료로 2,500만 유로, 하나 약 359억 원을 제시했다. 만약 토트넘이 드라구신을 품으며 수비 보강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우승 경쟁에 도전할 수 있다. 현재 5위 토트넘, 승점 39, 과 1위 리버풀,
승점 45, 위 승점 차는 6점밖에 나지 않는다. 시즌이 아직 한참 남은 상황에서 토트넘이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